아무 생각 없이 걔가 접수하러 갈 때 따라가서 접수를 해볼까. 좀 다른 세계예요. 군대를 연기를 못해요. 나라에서 인턴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생TV 준호입니다. 드디어 고인물 초대석 4화인데요. 이번 4화에서는 정말 특별한 분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무려 서울대 공대, 서울대 의대, 서울대 치대를 걸쳐서 서울대를 총 14년 동안 다니신 서울대 고인물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서울대 고인물분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분은 제가 저 학생 때도 즐겨봤던 유튜버시거든요. 아.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준석이고요. 서울대 14년 서준석 TV라는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본업은 병원을 개업해서 일하고 있는 개업 의사입니다. 그러면은 현역 이제 때부터 어떻게 좀 그렇게 서울대로 오래 다니게 되셨는지. 사실 대학교 1학년 때는 서울대 공대라는 전공에 대해서 되게 만족했었고 이제 3학년 때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 이제 이 전기공학부로 계속 평생 가고 싶지 않다. 네, 그거를 알아서 실행에 진짜 옮겼던 게 4학년 때였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 다니니까 졸업을 시켜주죠. 네, 그렇죠. 왜냐면 뭐 제가 학점을 학고를 받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현역 때는 먼저 이제 공대를 가기를 원래 희망하셨었던 거예요? 네, 현역 때는 이제 뭐 제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공대가 아니라 심지어 수학과를 가기로 했죠. 그래서 자연과학대학을 원래 가려고 하다가 현실적으로 취직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공대로 막판에 수능 원서를 쓰기 전에 이제 아버님의 권유로 이제 틀었을 뿐 저는 원래 의대나 치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의대를 선택하신 이유? 가장 현실적으로는 일단 군대의 현역으로 끌려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카츄샤를 가거나 공대는 아니면 병역 특례를 가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카츄샤는 떨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공대를 계속 가고 싶진 않은데 그 현실적인 이유가 이제 유학을 가고 싶지 않다였기 때문에 유학을 안 갈 수 있는 이과의 진로는 의대, 치대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의대, 치대 중에 한 군데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성적이 잘 나와서 의대 가신 거예요? 그렇죠. 수능을 봤는데 이제 어디를 써도 갈 수 있는 그 수능을 보려고 생각하게 된 계기도 과외를 그 당시에도 하고 있었는데 과외본회가 재수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재수를 하면 이제 수능 접수를 교육청에 가서 직접 하더라고요. 그렇죠. 걔가 이제 과외를 끝나고 집 근처에 있는 교육청에 걸어가면 교육청이 마침 있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걔가 접수하러 갈 때 따라가서 접수를 해볼까. 그래서 이제 접수를 하고 이번에도 한번 수시를 넣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또 수능 당일날 봤는데 이제 운 좋게 점수가 잘 나와서. 좀 다른 세계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수능 한번 볼까 생각 들어가지고 수능 접수하시면 이렇게 서울대 의대를 갑니다. 의대에서 치대로 간 그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실습을 돌 때 이제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인턴 레지던트를 하는 제 선배님들의 모습을 병원에서 바로 옆에서 보니까 대충 제가 인턴 레지던트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고, 그런 삶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에다가 이제 펠로우도 1년 하면 거의 6, 7년을 사실은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 느낌으로는 군대를 가는 느낌이었어요. 인턴 레지던트는 그러니까 물론 그 5, 6년을 참으면 뭐 안정적인 면허로, 전문의 면허로 안정적인 페이가 보장이 된다고 하지만 저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20대나 30대 1년은 그때 4, 50대 한 3, 4년이나 5년에 맞먹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2, 30년을 편하게 살려고 내가 20대나 30대 다운 5, 6년을 그렇게 병원에서 저당 잡혀 있는 게 사실 가성비가 과연 나올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3, 4학년 실습 때 했었고, 그리고 이제 4학년을 졸업을 하고 의사 면허를 땄는데 사실 바로 인턴을 갈 수 있었다면 저도 그냥 인턴 레지던트를 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4년을 늦었기 때문에 그렇죠. 군대를 연기를 못해요. 나라에서 인턴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왜냐면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저는 인턴을 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중보건 의사를 가죠. 그러면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로컬에 나오는 거죠. 일반적인 용어로 치면. 그러면 의사들의 페이를 정확히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충 뭐 무슨 과 전문의는 얼마를 받고 그런 페이를 얘기를 해보니까 물론 전문의의 페이가 치과 의사의 페이보다 높은 건 사실이지만 네, 저도 그때 조사해보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아요. 요즘 치대의 커트라인이나 이런 게 많이 의대보다 떨어진 건 의사 면허나 의사 전문의 면허를 땄을 때 치과 의사 면허나 치과 전문의 면허를 땄을 때의 첫 1년차 때 받는 페이가 의사 1년차 때 받는 페이보다 거의 2분의 1,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서거든요. 치과 의사의 1년차 페이는 되게 낮아졌지만 한 1, 2년, 2, 3년만 지나면 의사의 페이의 한 8, 90%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면 많이 올라가요. 네,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두세 배가 올라가요.
치대를 가서도 이제 인턴이랑 레지던트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의대가 낫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사실 치대는 일단 레지던트가 3년이고요. 펠로를 거의 안 해요. 인턴 레지던트 1년, 의대 1년의 로딩은 치대 한 2, 3년의 로딩과 같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치대 인턴 레지던트는 의대 인턴 레지던트보다 훨씬 편하기 때문에 치대는 교육 제도상 인턴 레지던트가 50% 이하일 수밖에 없어요. TO를 늘릴 수가 없거든요. 의대의 인턴 레지던트 TO는 졸업생보다 TO가 더 많아요. 왜냐면 인턴 레지던트가 그만큼 필요하니까. 근데 치대는 인턴 레지던트가 그렇게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TO 자체가 뭐 서울대도 졸업생이 80명이면 레지던트 TO는 35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싶어도 45명은 반이 넘는 사람들은 전문의를 할 수가 없어요. 치과 의사는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가 아닌 사람들이 계속 메이저예요. 그러니까 치과는 전문의의 가치가 되게 거의 없어요. 의사는 왜 전문의가 더 높은 페이를 받고 전문의가 더 많은 리워드를 가져가냐면 전문의가 거의 한 80%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의를 우대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계속 통과가 돼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대접을 받으면 전문의를 따야 돼요. 무슨 과를 가든. 치과 의사는 전문의가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전문의를 과연 딸 이유가 있을까? 이제 과학고 친구 중에 이제 현역으로 서울대 치대를 간 애가 교수가 돼 있었죠. 네. 되게 신기하겠는데. 네, 그러니까 수업 같은 거 막 친구가 들어오고 막 이런 것도 있었어. 그렇죠. 수업 들어오고 그랬죠. 걔가 쓰고 와서 죄송한데 혹시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그리고 서울대 공대, 서울대 치대, 서울대 의대가 공부량이 좀 어떻게 달라는지. 물론 의대를 졸업하고 의대가 처음이어서 의대를 다닐 때 힘든 게 더 있었지만 실습 때는 치대 때가 훨씬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의대가 치대보다 무조건 힘들다고 얘기한 것 같지만 그건 이제 공부와 외우는 양을 놓고 얘기한 거였고 사실은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는 치대 때가 훨씬 더 힘들었어요. 왜냐면 치대 때는 인턴들이 해야 될 거를 3, 4학년 학생들한테 시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그런 공부하는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대 공부는 사실 되게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수학 10문제를 풀게 해도 머리가 좋고 수학 실력이 있는 애는 10문제를 5분 만에 풀고 놀아도 얘는 5시간이 걸려도 못 풀 수 있듯이 공대 공부는 사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의대 치대는 사실 앉아서 책을 3번 보내를 한두 번 보내가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인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죠. 수학적인 재능이나 수학적인 머리가 없는 사람은 공대 공부가 의대 치대 공부보다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해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의대 치대는 하면 되거든요. 서울대를 오래 다니셨으니까 뭐 서울대 오래 다녀서 생긴 일이라든가 뭐 그런 건 있어요? 저는 치대를 32에 가죠. 이제 과학고 친구 중에 이제 현역으로 서울대 치대를 간 애가 교수가 돼 있었죠. 네. 레지던트가 막 뭘 시켜요, 저한테 숙제를. 되게 신기하겠는데. 네, 그러니까 교과서 빽빽한 교과서 100페이지를 손으로 써와라. 그럼 그렇죠. 저는 이제 밤에도 의사면허로 응급실이나 단지병, 요양병원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철과 레지던트가 그걸 시켰다. 그러면 보철과 교수인 제 친구한테 연락을 하죠. 미안한데 나는 그 숙제를 좀 빼주면 안 되겠냐. 우와. 그래 그럼 내가 레지던트한테 얘기해서 너는 그냥 숙제 낸 걸로 해줄게. 와, 그럼 엄청 요런 신기한 상황 많겠죠. 그렇죠. 그럼 수업 같은 거 막 친구가 들어오고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수업 들어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뭐 레지던트가 그러면 이제 숙제를 안 냈는데 교수한테 얘기를 하니까 레지던트가 이제 저를 자기보다도 나이가 어릴 줄 알고 하다가 이제 교수가 갑자기 야 걔 내 고등학교 동기인데 숙제 좀 그냥 낸 걸로 해줘 이러니까 걔가 쓰고 와서 죄송한데 혹시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그리고 그 교수랑 동갑이다. 그럼 이제 깜짝 놀라고. 내가 들어가서 돈을 벌기까지 또 이만큼의 시간이 걸릴 그렇죠, 텐데 괜찮으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는 조금 다른 게 의사 면허가 있는 채로 치대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의사 면허로 밤에 일을 하면 웬만한 뭐 대기업 뭐 부장급의 월급을 벌 수 있다는 거를 공중보건사 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 치대는 이렇게 별로 금전적으로 마이너스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인턴 레지던트 때 받는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거든요. 적게 일하고. 만약에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은 공대를 진학 안 하고 바로 의치대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대는 사실 그 당시에 그때는 그게 저한테 베스트 선택이었고 그때는 이제 제가 왜 서울대 의대를 가냐면 서울대 치대가 치전원으로 전환돼서 수능 보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연대 치대를 붙었는데 연대 치대를 가기에는 좀 싫은 거예요. 저는 다시 시간을 돌리면 그냥 연대 치대를 가지 않을까. 그냥 연대 치대 연세대학교 치의과를 다녔으면 제가 좀 더 재밌는 대학 생활도 하고 치과 의사도 좀 더 빨리 되지 않았을까. 네, 물론 의사 면허를 딴 거에 대해서는 저는
1도 후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 면허를 갖고 또 의대 교육을 받음으로써 제가 오히려 더 나은 치과 의사, 또 변별력이 있는 치과 의사가 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후배들이나 동기들한테 얘기하는 게 의대생 될래, 치대생 될래 이렇게 누가 선택지를 주면 100번이면 100번 다 치대생이 되겠다고 하겠지만 너 의사 면허를 가질래, 치과 의사 면허를 가질래 그러면 의사 면허를 100번이면 100번 선택할 것 같아요. 의사 면허를 따려고 했던 경험들이 저한테는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의사 전문의들을 사실은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사실 제 치과 의사 전문의를 별로 동경하진 않아요. 근데 의사 전문의는 사실 동경을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에서 내외산소라고 그러는데 그게 생명을 다루는 과들이거든요. 흉부외과까지 포함하면 의사 면허를 딴 거 자체는 후회하지 않지만 그 의대를 다니면서 제가 받았던 스트레스나 잃었던 것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의대를 다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서울대 공대 동기, 서울대 의대 동기, 서울대 치대 동기 다 있을 테니까 네. 그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뭐 지금 사회에서 막 그렇죠. 네. 큰 자리를 잡고 네, 있는 맞아요. 친구들이 네. 서울대 친구들이니까 뭐 다들 잘 된 친구들이 되게 많아 동기들. 공대를 가는 거랑 의대랑 치대를 가는 거에 소득적인 면이나 삶의 퀄리티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의대나 치대를 그 서울대 공대를 가갖고 동기들이 부러워할 때가 뭐냐면 정년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의사나 치과 의사는 면허라는 강력한 그게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50, 60이 돼도 본인이 계속 면허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공대는 서울대 공대를 가고 뭐 미국에서 좋은 데 가서 박사를 따서 뭐 교수가 되고 연구원이 돼도 한 50 정도 되면 소위 말해서 약간 잘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좀 걱정을 해야 되고 내가 언제까지 그래서 이제 교수가 되기를 희망하는 애들도 분명히 있는데 삼성전자 이런 데 다니다가 안정성이나 오래 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대 치대가 확실히 메리트가 있지만 사실 수입의 절대적인 면이나 뭐 삶의 퀄리티나 이런 거는 오히려 서울대 공대가 서울대 의대나 치대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진로를 고민하는 현역 재수분들 많이 계실 거고 그리고 직장 다니시다가 다시 메디컬로 가고 싶어서 시험 보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한마디라든가. 제가 나이가 들어보고 살아보니까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수입이 보장된다고 해서 그 일을 30년 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3년만 하는 게 훨씬 더 인생을 정리하거나 나이가 들고 생각해보면 그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가 이걸 다 포기하고 30살, 31살에 의대를 들어가는 게 과연 실질적으로 나한테 이득이 있을까? 사실 이득은 크게 없을 수도 있어요. 조금 내가 안정적이거나 그런 수득이나 이런 게 좀 줄고 고생을 하더라도 30살이 넘어서도 의대를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 나이 정도 돼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막 후회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23세 이제 대학교 3, 4학년 때 의대를 간다 그랬을 때 제 수많은 성우학과나 서울대 동기 선후배들은 저를 되게 약간 미친놈 취급을 했죠. 4년 늦게 의대 들어가서 다니기도 힘들 거고 그걸 되겠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던 10명이면 10명 다 지금은 30대, 40대 될 때 야 그때 너 따라 내가 수능을 봤어야 했는데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의대 치대를 왔는데 너무 안정적인 나는 뭔가 벤처나 공대를 다시 가고 싶다. 가는 게 저는 나이나 자기의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더라도 사실은 가는 게 무조건 인생에서 후회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 고인물 서수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고인물 초대 4화에서는 어떤 한 분야에서의 최고 고인물을 모셔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